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대구를 찾아 강력한 지방분권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전기차 육성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 며칠 경북 북부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소가 됐지만 대구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은행 간부 직원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은행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4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즉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첫 회원 가입 후 6년 만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대구를 찾아 세제 개혁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전기차 육성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가계소득 하락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추경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대부분 지역에 생기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도 재확인하며 세제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지방에서 바로 자신들의 맞는 사업을 위해서 직접 걷어서 그 중앙에서 꼬리표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이제 이게 분권형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구시 역시 상생과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수립에 지방 우선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배정되면서 돈도 사람도 기술도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방 분권과 지역 주도 성장으로 가야 된다. 현안인 대구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입지 선정 결과가 나오면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전기차 같은 지역 주도형 사업에는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특히 이제 화물 1톤 차에 대한 계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건 뭐 전체 자동차 산업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또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사업과 장기 사업을 포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이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의 한 은행 간부들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들은 직장 내 불이익이 가장 두려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은행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3명의 여직원이 간부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당 은행 조사 결과 파견 직원으로 근무 중인 20대 여성 A씨가 회식 자리에서 간부 B씨와 C씨에게 신체 접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간부는 A씨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내 사적으로 만남을 갖자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좀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벌어진 것 같고. 비정규직 여직원 D씨도 회식 자리에서 간부에게서 성추행을 당했고 지속적인 만남까지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비정규직 E씨는 함께 술을 마신 간부 직원이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이 이제 사적인 자리 불러내서 술 마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혐의 사실을 일부만 시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 측은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간부 4명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위치입니다. 해당 은행의 한 비정규직 여성은 계약 연장을 위해 상습적인 성추행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적인 문제, 누구와 누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 현장에 아주 심각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인권 침해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남성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에 대해 일삼는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외면한 채 성추행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부끄러운 지역기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고발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고용 친화 대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일부 업체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실질적인 고용의 질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한다며 지난해 선정한 고용 친화 대표 기업은 23곳. 선정 직후부터 성서산업단지의 한 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매출 20% 이상이 순이익인 회사에서 현장의 상시적인 노동자의 30% 이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불법 파견으로 시정명령을, 비정규직 차별로 징벌적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상습적인 성추행까지 드러났지만 여전히 고용 친화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용 친화 기업도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고용 친화 기업들은 취업 사이트에서 급여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고 군대식 문화로 이직률이 높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도 발견됩니다. 대구시가 고용 친화의 선정 기준으로 삼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제도 등의 조건이 실질적인 고용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비율, 그리고 단체 협약 비율, 그리고 양성평등 비율, 그리고 고위직의 장애인이나 여성에 있는지 유무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거든요. 제도를 만들 때 너무 졸속적으로 만들었다. 대구시는 올해도 17곳을 더 선정했지만 절대 다수가 제조업이고 청년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기업 문화를 가진 곳도 많습니다. 이직률이라든지 안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평가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 고용의 질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잘 맞느냐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수준이죠. 대구시는 청년 고용률이 선정 우선순위였다면서 내실 있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칭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우리가 선정해서 취소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라며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 실업 대책이 정작 청년들의 눈높이는 맞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최근 경북 북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집중호우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유독 대구와 인근 시군에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 미대동의 논이 바짝 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모내기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가물어서 물이 충분할 때보다 벼의 키가 절반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개울물을 끌어다 쓰고 지하수를 퍼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농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또랑물하고 근거의 대가 이사가 푸고 있습니다. 푸고 있는데 당분간 비가 안 오게 되면 아마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래 우려됩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며칠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에는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나흘 동안 누적 강수량을 보면 안동과 상주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150mm 이상 물폭탄 수준의 비가 온 반면 대구 4.8, 영천 9.3, 포항 1.9mm 등으로 경북 남부와 동해안 곳곳에는 10mm도 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북이라도 한쪽에선 홍수가 나고 다른 쪽에선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장마 전선이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걸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만간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더라도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적은 비만 뿌릴 걸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예상되고 있지만 강수 구역과 강수량의 지역적인 차이가 매우 크겠고
특히 강수량이 부족한 대구 달성과 경북 남부 지역으로는 많은 비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기상청은 산지가 많은 한반도 특성상 국지성 강우가 잦아 가뭄 해소 정도에도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 이영우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분석 결과 경북교육청은 100점 만점에 55점에 그쳤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16개 교육청이 SA와 A 평가를 받은 데 비해 경북은 인천과 함께 B등급을 받아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50개의 공약을 내걸고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4.6%만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영우 도교육감이 교육부가 내린 지침은 잘 이행하면서 정작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약 이행에는 불성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경쟁 위주의 정책은 잘 따르면서 지역민을 위한 자신의 공약은 힘을 쏟지 않는 그러한 행태의 결과가 아닌가. 특히 교무 지원 인력 확충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57%에 그쳤고 우리고장 우수농산물 무상급식도 집행률이 57.8%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경북 교육도 이제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을 동지역까지 확대하는 거나 혹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경북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연되는 사업도 있지만 대다수 공약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미뤄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동수 청송군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유통공사 임직원과 한 군수 사이에 수상한 돈 흐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한동수 청송군수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한 군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책상 속에 서류와 메모를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과 한동수 청송군수 사이에 수상한 돈 흐름이 보여 확인 중이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송군 감사에서 억대의 운영비 부당 집행이 적발된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지난 넉 달 동안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공사 임직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던 도중 한 군수 쪽으로 출처가 의심되는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사과유통공사 관계자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한동수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김병목 전 영덕 군수를 어제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재임 기간 중 택지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수가 지난 2010년 아파트 택지 분양 과정에서 모 도의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다른 도의원의 농업보조금 지원 특혜 의혹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을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대구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첫 회원이 나온 지 6년 6개월 만에 100번째 회원이 나와 훈훈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27년 전에 스테인리스 가공업체를 꾸린 이병훈 대표이사. 그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을 실천하다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액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뭐 기회도 없었고 내가 막상 하니까 좀 쑥스러웠는데 지인들이 너무 축하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병훈 대표를 비롯해 5명의 회원이 최근 잇따라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 지역 고액기부 회원은 100명이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첫 회원이 가입한 지 6년 6개월 만입니다. 기업이 사회에 그래도 공헌을 하고 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제사 기부자 이름의 명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초기 3년 동안 가입한 아너소사이어티는 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3년 13명에서 지난 한 해는 33명이 가입했습니다. 지역 기업체 대표부터 20대 청년, 고인이 된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한 아내와 오랜 친구끼리 3대 가족 9명도 함께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시도에서 꼴찌였지만은 경제적으로 우리 베푸는 이런 마음은 다른 시도를 초월해서 오히려 앞장서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호 이 안의 탄생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너소사이어티 활성화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이어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영북 여야 의원 전원이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성격을 위한 국립묘지 설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태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성격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애국지사 묘지공원인 신암선열공원에는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돼 있지만 현충시설로 지정돼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영주 우박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우박으로 노지 수박과 고추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재해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현재 보험 대상이 아닌 53개 농작물도 모두 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우박 피해에서 드러난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직접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건강새마을이 확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8개 읍면동을 건강새마을로 추가 선정해 모두 27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새마을은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사망률과 건강 상태, 취약 인구 등을 근거로 건강 순위를 산출해서 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촌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이 모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 취업과를 확대 개편한 청년 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청년 정책관은 일자리와 복지, 문화 등을 포함한 청년 관련 시책을 개발해 시행합니다. 경북도 내 23개 대학 창업 보육센터가 지난해 134개 기업을 새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597개 기업의 총 매출은 약 1,200억 원, 고용 창출은 1,300명, 지식재산권도 328건을 획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수 창업 보육센터 15곳을 선정해 시상하고 최우수인 대구대에는 5천만 원, 우수상인 경북 도립대 등 4곳에는 3천만 원씩의 상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제11회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에 상주 감연구소가 개발한 감으로 만든 맥주가 식품 분야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감으로 만든 맥주는 특이한 향미와 높은 항산화 효과로 식품학적 가치가 높고 소비자의 기호에도 잘 맞아 차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대구시가 세부적인 검증에 나섰습니다. 대구 택시 운송조합은 기본 요금 300원에서 500원 인상과 운행 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요금 조정 건의서를 제출했고 대구시는 요금 인상을 포함해 화물 적재 추가 요금과 공휴일 할증 요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구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조정 이후 4년째 동결됐는데 서울은 LPG 가격 하락 등으로 동결할 분위기고 부산은 9월쯤에 300~40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구 서문시장의 상품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6억 원을 들여 서문시장 주차 빌딩에 통합 배송센터와 배송관리 사무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택배 시스템은 쇼핑몰 앱인 서문 SM마켓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시장에 가지 않고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시장 콜센터에 전화하면 운반해주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경북 지역 해수욕장 모래가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의 모래를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카드뮴과 육가크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